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3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던진 메시지, 대국민 메시지 혹은 대보수 정치권 메시지, 이 메시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메시지였고 또 앞으로 이 파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할지, 옥중 정치를 계속할지, 이 문제가 또 관심사가 되는데 제가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는 실제 상황이다 하고 몇 차례 제가 이 송국근 혼술을 통해서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일어난 상황들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3월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3월의 악몽이 있습니다. 3월 달에 잇따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었죠. 3년 전입니다. 2017년. 2016년 그 12월 9일이죠.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고 나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간저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 국회 의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시작이 되고 또 수사, 그때 당시 특검과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돼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이후에. 그러다가 이 현재 심리가 계속되고 검찰 수사도 본격화됐는데, 자, 2017년 1월 2월 지나서 3월 들어서 악몽이 시작됩니다.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을 하죠. 만장일치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자격이 2017년 3월 10일에 박탈이 됩니다. 자, 대통령 자격이 박탈됐으니까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론이 왜 빨리 나오지 않느냐, 막 그런 이야기도 당시 있었습니다. 지금 집권 세력을 중심으로 얼마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틀 후 3월 12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서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갔죠. 가면서 당시 민경욱 의원, 청와대 그 홍보 대변인을 지냈었죠.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메시지가 없다가 어제 나온 것이죠. 자, 여기서 3월 악몽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 3월 31일 구속됐습니다. 구속돼서 서울구치소로 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일이네, 3년 가까이 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잠깐 병원에 나와서 허리 치료 받은 것 빼고는. 자, 이렇게 해서 3월에 악몽이었는데 지금 3년이 흘렀죠. 3년이 흘러서 다시 2020년 3월이 됐는데 3월에 들어서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옥중 메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탄핵 결정, 대통령 자격이 없어진 지, 탄핵 의결된 지, 인용된 지 엿새 앞두고 공개적인 옥중 메시지를 발표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3월에 이 메시지를 발표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또 하나 있는 것이 바로 4월 15일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은 상당히 중요한 기로가 되죠. 지금 집권 세력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닦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보수 진영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그 갈림길을 앞두고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것이죠. 자, 일단 이 메시지가 나오니까 정치권은 벌집 쏘는 것처럼 시끄럽습니다. 일단 그 범야권, 보수 야권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환영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렇지만 총선을 앞두고 속내는 서로 다 다릅니다. 복잡 미묘하죠. 총선에 공천권이 걸려있고, 지금은 미래통합당이 출범을 했지만은 조은진 계열이나 또는 홍문종, 김문수 계열이 또 따로 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공천 기본 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겉으로 환영을 하지만은 집권 세력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지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면서
박근혜 새누리당이 부활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중도층에 대해서도 박근혜 아직 반성도 안 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내심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범보수 또 중도가 이 박근혜 메시지로 인해서 결집을 하게 되면 상당히 타격이 클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내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는 실제 상황이 됐죠. 제가 얼마 전에 좀 몇 차례 예고해드린 대로 실제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옥중 정치가 어제 메시지 발표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총선 전까지 계속 있을 것이냐. 자, 이렇게 보면은 전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 앞으로 대한민국 호가 갈 그 기로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이번 한 번으로 메시지를 끝낼까? 선거권의 혼수론 추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옥중 정치가 계속되는 것이죠. 좋은 의미의 옥중 정치입니다.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자, 1차 메시지가 나온 시점을 우선 보겠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인 시절에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을 해서 선거를 승리를 이끄는, 그래서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습니다. 이번에 1차 옥중 메시지가 나온 시점도 상당히 이 타이밍을 맞춘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대구 경북이 상당히 정치적인 상당히 큰 고통을 받고 있죠. 시민들이 상당히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 경북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보수의 심장이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대구 경북의 코로나 확진자가 4,000분이 넘어섰다 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일단 코로나가 대구 경북을 덮친 그 시민들과 국민들과 아픔을 함께하겠다는 그 시점을 맞출 것이지만은 있을 때 정치적으로 보면은 범보수 야권 통합을 강조했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 메시지가 딱 필요했던 시점입니다. 뭐냐면은 그 전날 그제 자유공화당이 출범을 했죠. 자유공화당은 조원진 의원과 김문수 전 지사가 같이 뭉친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그제 시점에 대구 경북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면접, 대구 경북 현역 국회의원과 후보자들,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이 있었죠. 그리고 이러면 이번 주말쯤에 대구 경북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천에서 낙천한 사람들이 이 자유공화당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일종의 자유공화당이 이삭죽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보수가 부분적으로 또 갈라설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타이밍을 딱 맞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대 여당을 중심으로 뭉치고 태극기 세력은 지금 말씀드린 자유공화당, 이런 태극기 쪽은 힘을 합쳐라. 이렇게 메시지를 딱 던지니까 이삭죽기 이런 건 지금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변수는 사라져버렸죠. 이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타이밍을 맞췄는데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추가 메시지를 낼 것이냐. 저는 이 1차 메시지에서 던진 하두 거기에 대한 진행 사항을 봐서 추가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이 조원진 의원도 그렇고 홍문정 의원도 그렇고 또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그러면 이제 합치긴 합쳐야 될 텐데 어떻게 합치냐. 지금 통합 문제도 나오지만은 연합공천을 하자, 총선 연대하자, 부분적으로 한쪽에서는 후보 내고 한쪽은 내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것은 공천 지분 싸움입니다. 어느 쪽이 우리 쪽을 사람을 더 많이 낼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지부진하면은 지금 총선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지부진하면은 2차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1차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메시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메시지 중에서도 추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엿보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유영하 변호사가 읽은 그 서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다.
그동안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 정권의 폭적 문제나 아니면은 보수 야권의 분열 문제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침묵을 택했다. 근데 지금은 침묵하다가 물꼬를 텄습니다. 옥중 메시지, 옥중 정치에 물꼬를 텄죠. 그러니 추가 메시지, 추가 옥중 정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다. 북한의 핵위협이나 오방국과의 관계 악화. 이렇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계속 이 전국 상황, 전국 흐름을 짚고 있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추가로 국민들에게 또 걱정을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가 같이 힘을 합쳐라 이 메시지를 내고 나서 하나가 되면 보수가 하나가 되면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가 된 여러분과 저도 함께 하겠다. 그렇다면은 계속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 옥중 정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함께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함부로 내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것을 허투른 그런 수사를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이 말에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러면은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 날, 그러니까 3년 전에 탄핵을 결정한 날 3월 10일경에 2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 혹은 3월 10일 청와대에서 나온 날이나 아니면 3월 31일 구속이 된 날, 그때쯤 총선이 점점 다가오니까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차피 지금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집권 세력이 상당히 이 프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걸고 있죠. 소위 말하는 개혁 대 적폐, 이 프레임을 다시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 새누리당, 박근혜 새누리당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면에 범보수 진영에서는 친문 대 반문,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심판, 이 프레임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 전쟁이 시작된 이 마당에 1차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선에 뛰어들었으니 이 전황, 총선까지 전개 과정을 보면서 그냥 침묵하지는 않고 2차, 3차 옥중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권의 혼설의 판단입니다.